내가 데드리프트를 등 운동에다가 포함시키겠다. 그러면은 보통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럼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어떻게 하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가 허벅지 타고 내려가서 앉지는 마시고요. 엉덩이 뒤로 빼세요. 나 올리세요. 이렇게 설명 많이 하죠.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죠. 근데 이제 등에다가 포커스를 둔다. 그럼 신전의 무브먼트를 처음부터 박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그냥 데드리프트 시킬 때 그냥 가슴 열고요. 이렇게 세팅하세요. 이 정도로 지시를 해요. 근데 그거보다 신전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접히는 부분 있죠? 이 접히는 부분을 뒤로 돌려서 당기라고 하세요. 손이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가 발을 잡으면 이렇게 잡을 수 있어.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될까? 이게 돌아가면서 신전이 극대화돼요. 그리고 라운드 숄더 돼 있는 사람들은 이걸 돌리라고 명령을 하면 라운드 되는 거는 내외전이 걸려요. 근데 그 내외전을 외외전으로 카운터를 하면서 견갑을 완전히 모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시작과 끝까지 유지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보디빌딩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장력을 처음과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전 강의들에서도 항상 강조를 많이 하죠. 가슴 운동을 예로 들었을 때 밀었을 때 가슴에 힘을 주고 있고 네거티브 구간에서도 가슴의 힘으로 밀면서 버텨야지 보디빌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파워리프팅은 어떻게 하죠? 장력을 끝까지 유지 안 하고 여기서 살짝 풀어서 가속을 쓰죠. 신장 반사. 근데 보디빌딩에서는 신장 반사가 그다지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디빌딩에서는 장력을 시작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고립의 방법이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발을 잡는 순간, 이 발을 잡는 순간부터 얘 상완골을 돌리는 거예요. 신전각으로 돌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등 근육의 텐션을 걸어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걸어 놓는. 그리고 얘를 당겼을 때도 올라왔죠? 이때도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여기서 돌려놓는 거예요. 돌려놓는 거. 체스트업이 그럼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상완골이 외회전되면서 신전이 더해지면 체스트업이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뒤로 봤을 때는 이렇게 걸립니다.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회전에서 팔꿈치 접히는 동작. 이렇게. 이해되죠?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이걸 물어놓은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갔을 때도 이걸 물어놓고 올라오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등 근육의 수축을 시작과 끝으로 물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풀리지 않게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운동의 과정을 반복하면 내려갈 때는 네거티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등 근육 입장에서 네거티브죠. 네거티브 때도 수축이 걸려있고 파지티브 때도 수축이 걸려있는 장력을 유지한 상태의 데드리프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해보면 등이 펌핑이 빡 들어가서 터질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걸 잡지 않고 그냥 몸을 세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 그냥 몸을 세워서 이렇게 척추 구부러지지 않게.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 척추 구부러지면 회원님 허리 다쳐요. 이거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 척추에 집중을 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등 운동이 아니라 기립근 운동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기립근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등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강조드리는 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등 근육으로 내가 수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네거티브도 등 근육으로 파지티브도 등 근육으로 그러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완벽하게 등 운동 루틴에 적합한 형태가 됩니다. 대신에 이런 형태로 하면 무게는 많이 못 써. 왜냐하면 하지의 힘을 끌어다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의 힘을 연결시키면은 이게 물어놓은 상태에서 다리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거는 등이기 때문에 그 포커스가 등 근육으로 가는 게 하지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등 운동 루틴에는 사실 조금 적합하지 않은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동작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이렇게 발을 잡는 순간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상완골 돌려서 등 근육 수축. 이해되죠? 등 근육 수축시켜서 견갑을 모아놓는 저항, 이걸 잡아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저항 그대로 끌려가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팔꿈치 접히는 부분이 정면을 보고 있는 이 행위가 계속 반복돼요. 이게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 정면을 보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되죠? 이러면은 등 근육으로 몰아들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뒤에서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잡아놓는 느낌.
이해되죠? 무슨 의미인지. 이걸 이제 등 운동에 넣어서 해보면은 아, 내가 여태까지 데드리프트를 병신같이 했구나 바로 느껴질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등 운동 루틴에 적합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드리프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허리 부상 제일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회원님 그렇게 하면 허리 다쳐요. 어떻게 하면 허리 다쳐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그거는 뭐 스쿼트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만 잡으면 돼요. 회원님이 허리를 눌렀을 때 이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진다. 그럼 코어 활성화가 안 된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뼈와 주변의 인대, 건, 근육 얘네들이 활성화가 다 돼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무게를 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근육이 활성화가 안 됐어. 그럼 어디가 힘을 많이 쓰겠어요? 뼈와 인대, 건이 힘을 많이 써. 당연하잖아요. 근육이 빠졌으니까. 그럼 근육이 빠진 만큼의 힘을 인대와 건, 뼈다구가 나눠가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데미지가 인대나 뼈다구나 이런 데로 가면은 다치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근데 이렇게 호흡을 밀어내는 저항, 이게 복행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이드에는 물론 내복상은 다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복행근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면은 이 손가락을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어요. 아주 단단하게. 이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허리가 구부러져도 절대 안 다쳐. 진짜 절대 안 다쳐. 구부러지면서, 그러니까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이게 풀리니까, 이렇게 풀리니까 다치는 거지. 이걸 밀어내잖아요. 보갑이 이렇게 밀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저항이 시작부터 끝까지 걸려있으면 파워리프터들이 하는 것처럼 라운드백 이빨 걸어가지고 이렇게 300kg 들어도 안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들 티칭할 때는 사실 저중량에도 다치는 이유가 보갑이 안 잡혀있으니까, 코어가 풀려있으니까 뼈다구가 힘을 가져가면서 안 그래도 뼈가 약해, 안 그래도 연부 조직이 약해. 회원님들은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코어까지 풀렸어. 되게 쉽게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들 티칭할 때는 항상 옆구리를 정확히 눌러서 옆구리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코어가 활성화되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은 어떤 게 되냐면 이걸 잡아놓고, 내가 지금 이 강의를 시작부터 끝까지 이걸 잡아놓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달려도 안 풀리고 얘기를 해도 안 풀리고, 회원님 점심에 뭐 먹었어요? 물어봐. 이걸 눌러놓고 회원님한테 회원님 점심에 뭐 드셨어요? 삼겹살 먹었어요? 하면 풀려. 왜냐하면 회원님들은 이게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굉장히 어려워요.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일부러 달리기도 시켜보는 거야. 이거 옆구리 눌러놓고 회원님 제자리에 있어서 뛰어보세요. 뛰어보세요. 그럼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코어의 압력이 들어갔다 풀렸다 그러잖아. 회원님들의 코어를 체크하는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잘 되면 그때부터는 허리 부상의 걱정은 진짜 1도 안 해도 됩니다. 선천적인 무슨 질환이 있지 않는 이상, 아니면 진짜 너무 무거운 무게를 너무 무리하게 도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볼륨 트레이닝 정도의 무게, 8에서 15회 정도를 실패 지점까지 사용하는 그 무게로는 진짜 허리가 다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 그리고 이게 잡혀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코어가 잡혀있다는 전제하에서 로테이션이 일어나도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 사람의 몸이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졌는데 꺾여도 되지. 꺾여도 되고 펴져도 돼. 구부러져도 돼. 대각선으로. 이게 잡혀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사람이 쓰는 거야. 근데 이거 하다 왜 다치는 이유는 단순해요. 안 썼어. 일단 회원들은 척추를 돌릴 일이 없어요. 이제 과학이 발달했잖아. 운전하다가 뒤도 안 봐. 이제 옛날에는 이거 후방 카메라 없으니까 좀 봤단 말이야. 이제는 이거 뒤도 안 봐. 카메라 보지. 돌릴 일이 아예 없는 거야. 척추를 이렇게 돌릴 일. 옆으로 꺾을 일 더 없지. 근데 그런 운동을 안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시작부터 데드리프트 하래. 코어 잡히지도 않았어. 회원님 그냥 척추만 세우면 돼요. 티칭을 하는 거야. 그러다 다치는 거야. 이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지도한다는 게, 이제 지금은 웨이트 트레이닝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보갑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부드럽게 일단 좌우, 앞뒤, 로테이션, 이걸 일단 먼저 만들어야 돼. 원래 그 다음에 웨이트를 해야 돼요. 순서적으로 따졌을 때. 근데 이제 마치 퍼스널 트레이너가 보디빌더를 양성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죠. 우리는 보디빌더를 양성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게 일단은 1번이기 때문에 항상 보디빌딩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관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우리가 보디빌딩이라는 걸 올려서 근육량 증가를 도모해줘서 그 회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트레이닝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이 코치의 20년 트레이닝 노하우를 모두 알고 싶다고요? 분수들은 온라인 PT와 함께 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강의 시청은 고정 댓글.